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좀 신기한 날이었는데요. 뭐 이런 날이 많진 않죠. 그래서 주식 이야기를 조금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다 주식시장이 좀 안 좋았죠. 좀 내렸는데 테슬라만, 그래서 기사도 났습니다. 테슬라만 올랐습니다. 이런 날이 거의 없는데 이런 날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또 다른 테슬라 소식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구독자님께서도 댓글에도 이제 남겨주셨는데, 베를린 공장의 4680 배터리 셀 프로덕션에 대한 아웃라인이 좀 공개됐습니다. 아마 지금 환경 문제나 그 퍼미션 문제 때문에 계속 이렇게 수정돼서 파일링이 계속 올라오는데, 이거 한번 들어가 보니까 양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더라고요. 와, 엄청 많아서 저도 시간상 이렇게 요약된 몇 개들의 기사들이나 공개된 이미지들을 보니까 참 디테일하긴 한데, 기술적으로 딱히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저항을 줄이기 위한 템리스라든지 4680 배터리, 그리고 드라이 코팅이 정말 중요하죠. 배터리에 있어서는 정말 코팅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잘 됐으면 좋겠고, 이번에 테슬라가 쓰는 드라이 코팅이 말리는 공정이 없기 때문에 더 빨리 더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고, 깡통을 키우게 되면 당연히 저항 때문에 템리스는 필수가 되는데, 이것도 잘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딱히 특별한 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거를 재차 확인하는 정도지만, 지금 몇 층에서 뭘 생산하는지까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 파일에 들어가 보면 뭐 조경, 나무까지도 심지어 자세한 건 나와 있지만 기술적으로는 그동안 했던 얘기와 큰 차이가 나진 않는다. 뭐 일렉트로라이트 좀 나오곤 있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솔직히 이게 생산이 될지 안 될지는 단정 짓기가 좀 어렵습니다. 뭐 그래도 테슬라의 그런 배터리 생산의 의지와 지금 이걸 보면은 사실상 양극재, 음극재를 다 생산하는 정말 수직 계열의 끝판왕? 그러니까 완전히 배터리의 총 진짜 시작부터 끝까지 이제 광물부터 가까이 모든 것을 정말 정말 어마무시한 작업인데요. 이게 완성될 시에는 확실히 배터리 가격이 내려갈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이렇게까지 모든 거를 문어발식으로 배터리의 정말 밑바닥부터 끝까지 한 업체가 다 함으로써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거는 이제 확실하다는 거죠. 그리고 테슬라의 목표는 다시 한번 확인됐다. 근데 이게 좀 속단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배터리 쪽이나 이 반도체 쪽이 좀 이런 재료적인 특성이 참 큽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실험실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손맛이라고 하죠. 실험을 해보면. 그러니까 다 가설을 세우고 이게 이론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실험을 해보다 보면은 꼭 이렇게 감으로 이렇게 해결되는, 아직도 인간의 영역으로, 그러니까 묘하게 여러 번 트라이얼 에러로 찾아내는, 그리고 참 설명하기 애매한 그런 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재료에 잘 나타나고, 그러니까 아직 인간이 거기까지 잘 모르는 거죠. 솔직히 이야기하면. 가령 근데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옛날에 LG 화학이었던 그런 얘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 유럽 공장의 수율이 잘 안 나온다. 그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한국에서 생산된 수율 잘 나오는데 그대로 카피에다가 유럽에다가 고스란히 그냥 갖다가 만들었는데 수율이 안 나온다.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옵티마이제이션, 튜닝해야 될 설계나 이론상은 다 맞아 떨어지는데, 대량 생산에 들어가면은 아직도 그런 관리적인 눈에 모르는 히든, 그러니까 노하우라고 해야겠죠. 딱히 정말 이렇게 쓰기 어려운, 정말 퀀티파이 하는 게 그 연구원들의 일이겠지만, 아직까지도 그 대량 생산에 있어서는 뭐 랩이든 현장에서든 그런 약간의 그레이 에리아가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는 막상 이제 양산을 해봐야, 나와봐야 결과를 아는 거죠. 심지어 나와봐도 이제 얼마큼 나오냐, 그리고 문제가 있냐 없냐도 이제 검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참 어렵기 때문에 기존 내연기관들이, 어제도 그렇지만 그렇게 민기적되는 이유가 있지만, 테슬라는 지금까지 남들이 불가능하다는 것들을 잘 해결해 왔기 때문에 요 플랜대로 잘해서 4680 배터리도 빨리 생산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전기차의 핵심이다. 그리고 이렇게 보여진 플랜으로 거의 뭐 모든 걸 다 생산해 버리면 충분히 가격 경쟁력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극도의 쥐어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배터리가 나와서 얘기인데요.
그 배터리에 관련된 슈퍼차저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제 플레드의 충전 속도인데요. 이게 4680이 아니죠. 18650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지금 벌써 올라온 이런 것들을 보면은 슈퍼차저에서 지금 스테이트 오브 차지가 SOC가 35%에 육박했는데 여전히 250을 찍고 있습니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왜 대단한 거냐면 보통이 이렇습니다. 슈퍼차저 충전이 이게 가다가 점점 차면은 속도가 쭉쭉쭉쭉 내려오죠. 이게 통상적인데 지금 보시면 이게 아마 모델 3로 한 건데 지금 V3 슈퍼차저인데 35%에 벌써 한 200 언저리 와 있죠. 그리고 이 그래프도 100%는 믿을 수는 없습니다. 테슬라가 뭐 이런 충전 속도에 대한 그래프를 정확히 인증을 안 해주지만 대체적으로 모든 배터리 특성이 다 이렇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걸 다 믿으면 안 되냐는 게 배터리 상태에 따라서 다르고 테슬라 내부에 매니지먼트를 하기 때문에 BMS가 이걸 조절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게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플레드는 35%나 됐는데도 여전히 이게 1000마일이면 거의 250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미뤄졌다라는 거를 알 수 있죠. 아마도 배터리 케미스트라든지 그리고 이 개선된 H백으로 통한 이제 쿨링 이런 것들, 발열 같은 것들을 굉장히 잘 잡아서 이렇게 충전을 끝까지 좀 더 강력하게 밀을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지속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크 파워도 중요하지만 이거 얼만큼 끌고 가냐도 중요하기 때문에 옛날에 카인드라이브가 그래서 이거 갖고 되게 비웃었죠. 250으로 찍어도 이거 진짜 너무 짧기 때문에 꼴랑 요거 빠른 건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카인드라이브가 비판을 했는데, 실제로는 보통 우리는 여기서 여기 뭐 많이 충전하면 여기까지죠. 근데 보통 여기까지니까 요랬을 시에 느끼는 격차는, 그리고 한 5분 10분이 진짜 크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요 카인드라이버가 테스트한 건 좀 옛날이기 때문에 많이 업데이트가 돼서 조금은 달라졌지만 여전히 이 그래프 트렌드를 벗어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플레드에선 더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슈퍼차저가 나와서 얘기인데, 다시 한번 제 리퍼럴 코드를 써주신 구독자님들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제가 참 이걸 잘 쓰고 있고, 물론 제 리퍼럴 코드를 써주시면 그 쓰시는 분도 이제 1000마일의 슈퍼차저를 받고, 이건 한국에 계신 분들도 똑같습니다. 지금 한국도 이제 크레딧이 아니라 한 1500km의 슈퍼차저로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슈퍼차저와 그리고 아주 편안한 오토파일럿 때문에 요즘 툭 하면 좀 시간이 나면 장거리로 계속 여행을 갑니다. 이게 한번 플로리다를 갔다 와 보니까 키에스트까지 찍다 보니까 웬만한 장거리는 그냥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멀리 주말에 운전하는 게 그렇게 피곤하지 않다 보니까 뭐 이 정도 답변이면 테슬라의 어떤 승차감이라든지 편의성이 대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주 요즘은 멀리 나갑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업데이트된 사항은 테슬라가 리퍼럴 코드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그래서, 그리고 이 공짜 슈퍼차저 때문에 돈을 많이 지불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게 없어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없어진 거는 제가 기대했던 러리, 그러니까 추첨이죠. 추첨에서 모델 Y나 로드스터를 뽑아주는 그게 사라졌습니다. 그냥 그건 사라지고 1000마일 슈퍼차저를 제공해주는 것은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요건 좀 안타까운데 뭐 그래도 요즘 열심히 슈퍼차저도 잘 쓰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 테슬라 덕분에 정말 멀리 가는 것을 요즘 즐겨 하고 있습니다. 로드트립을 굉장히 즐겨 하고 있습니다. 또 충전과 이제 배터리 얘기하다 보니까 또 주행거리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제 EPA에서 컨펌을 했습니다. 이제 플레드의 주행거리가 350마일이 좀 안 되는, 좀 많이 깎였죠. 근데 이건 이제 21인치 그 멋진 휠을 썼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참 이렇게 전기차에서 휠 사이즈라든지 타이어 이런 것들이 주행거리에 참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건 뭐 아이오닉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죠. 휠을 키우게 되면 주행거리가 팍팍 줍니다. 근데 옛날 테슬라는 이 정도까지 줄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 플레드는 굉장히 많이 줍니다. 아무래도 배터리 용량이 조금 줄어서였을까요? 지금 보면은 EPA가 컨펌한 게, 그러니까 롱레인지는 405마일, 근데 이 휠을 바꾸지 않고, 그러니까 트레이모터 시스템으로 가고 플레드 시스템을 했을 때는 거의 390마일이 육박하지만 이 외관을 멋진 그런 휠을 장착하게 되면
350마일이 안 되는, 이건 10% 이상 더 삭감된 거죠. 굉장히 내려가는 게 큰데, 뭐 요즘 미국에서는 워낙 인프라가 잘 돼 있어서 350마일이면 진짜 길긴 한데, 그래도 제 생각에 저번에 얘기했듯이 400마일이면 참 이게 편하게 쓸 것 같다라는, 완전히 주행거리를 잊고 살 것 같다라는 느낌이 제가 들거든요. 300도 살짝 부족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 점을 참고해 주시면, 그러니까 플래드 나름의 매력이 있고, 롱레인지 기본형 모델 S 모델도 역시 주행거리가 제일 긴, 현재로선 테슬라 모델 중 가장 긴 차이기 때문에 그 나름의 매력을 계속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휠과 그 타이어 주행거리에 무지막지한 영향을 끼친다. 뭐 물론 내연기관에서도 영향이 컸지만 전기차에서는 이번에도 영향력이 더 커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주행거리 감소폭을 보니까. 자, 마지막은 테슬라 솔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거 예전에 약간 언급했는데 좀 더 이제 디테일한 얘기를 하자면, 이 솔라 루프가 아니라 이제 솔라 패널입니다. 근데 가격을 테슬라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걸 낮췄습니다. 그 전에는 20년 10% 다운페이를 하고 그걸 이제 5.99% 이자로, 세죠 이자가. 요즘 굉장히 저금리인데, 이렇듯 좀 솔라가 그렇게 공격적으로 밀어붙이지 못했는데 이번에 플랜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10% 다운페이 하는 건 똑같은데, 근데 이자가 1%도 안 됩니다. 0.99%고 그걸 이제 10년간 갚아나가는 거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4kW 정도 솔라 패널을 하면 인센티브를 받으면 각 주에서 이제 지원금이 있으니까요. 물론 이제 캘리포니아로 한정하면 캘리포니아에서 이런 지원금이 더 세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달 한 112불 정도 내면은 이제 집에 이 정도를 설치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진짜 가격이 역대급으로 싸긴 싼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정도도 사실은 일반 소비자들이 이제 친환경에 큰 관심이 없을 거나, 이게 집에 내가 그래도 한 10년을 살 생각이 아니면은, 못해도 한 7년? 그 정도 살 생각이 아니면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경쟁사 대비 지금 압도적으로 진짜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일론 머스크도 이야기하듯이, 아니 이거 설치하는 거 와트당 50센트 밖에 안 된다. 근데 마운팅 하드웨어, 인버터, 와이어링 이런 게 와트당 25센트고, 제가 전에 말한 그 소프트 커스트죠. 정작 원가는 별로 안 하는데, 이건 인버터랑 와이어링 하는데 와트당 25센트, 거기다가 인스톨레이션 하는데 와트당 50센트. 이게 솔라 루프가 아닌 패널인데도 이렇게 설치비가 꽤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다른 경쟁사들은 여전히 세일즈 퍼슨에 의존하고 광고해야 되고, 기존에 이제 전기차 팔던 행태가 여기서도 나오는 거죠. 거기서 이제 테슬라는 다이렉트 세일로 가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패널은 이제 공격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루프를 좀 밀었는데, 그러니까 미관상 아직까지 사실 이제 솔라 같은 경우도 전기차도 그렇고 좀 소득이 있으시고 고학력자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아마 솔라 루프를 처음에 밀려다가, 이게 문제죠. 이게 소프트 커스트, 이 설치비. 이 보시면 원가는 얼마 안 하고 설치비가, 이게 집집마다 미국은 전에 얘기했듯이 오래된 집들도 많고 구조가 진짜 각양각색이다 보니까, 한국같이 이렇게 규격화되고 통일된 느낌이 없다 보니까 설치비가 더더욱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테슬라가 이제는 이거 안 되겠다, 좀 이제는 패널을 확실히 더 밀어주는, 그나마 설치가 좀 더 쉬운 패널 쪽에 좀 승부를 거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가격이 공격적이고, 원래도 가장 테슬라가 제일 쌌습니다. 가격은 이건 미국 얘기긴 한데 항상 가격이 쌌지만 이놈은 소프트 커스트 때문에 그게 그렇게까지 시장이 폭발을 안 하더라는 거죠. 아니, 또 이런 소프트 커스트를 얘기하니까 아까 그 재료, 배터리 재료, 반도체 재료 얘기가 또 떠오르는데, 이래서 아까 그런 랩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게 현장에서도 느껴지는 그런 실험적인 손맛이라든지 노하우 때문에 그 벤더를 못 바꾼다고 그랬죠. 지금 만약에 재료를 이렇게 공급하는 벤더를 바꾸려면은 정말 진짜 압도적인 그 원가 경쟁력을 하던가, 여기서 예를 들면 패널 가격을 지금 봐도 말도 못하게 싸긴 한데 이거를 정말 더 다운시키면은 사람들이 더더욱이 솔라를 달려들겠죠. 아니면 이런 설치에 대한 기술 혁신, 어마무시한 기술 혁신, 이렇게 지금 사람 손이, 이게 사실 사람이 들어가서 그런 건데, 이걸 어떻게 좀 통일화하고
가격을 극단적으로 낮춘다면은 보급이 잘 되겠죠.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확실히 경쟁사 대비해서 테슬라가 우위에 있는 건 사실인데 요 정도로 해가지고는 소비자들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움직이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스트럭처 플랜이라든지 정부의 보조가 이제 필요한 게 그 시점이긴 한데 그래도 시장 상황은 좋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보면은 지금 미국에서 새로 파워 캐퍼시티를 늘리는 걸 보면은 대부분 친환경이다. 윈드 아니면 솔라다. 올해 들어서 지금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 그 실적을 보면 대부분 솔라 아니면 윈드가 늘었다라는 거죠. 나머지는 거의 안 늘었습니다. 거의 안 늘었는데 근데 사실 여전히 보면은 이게 좀 신기한 게 내추럴 가스 줄고 뉴클리어도 살짝 줄고 근데 하이드로가 좀 근데 이거는 하이드로 요 정도 줄은 거는 뭐 크게 줄었다고 보긴 힘들지만 솔라는 올라가고 있고 윈드도 올라가고 있는데 그리고 갑자기 코어도 올라가고 있다라는 게 요게 좀 신기했습니다. 특히 3월 한 달 보면은 3월 달에도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1월 1분기 요 내내 보면은 더 많이 이게 폭이 늘었죠. 코어가 여전히 가격 경쟁력을 얻어서 그런지 좀 증가되는 모습, 요런 모습이 보여져서 신기해서 요런 데이터도 갖고 왔습니다. 그러나 새로 생기는 파워 플랜트들은 여전히 리니어블 에너지 웨이브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테슬라가 거기서 경쟁력이 굉장히 강력하다. 앞으로는 기대를 해봄직하다라고 마무리를 질 수 있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